오늘을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좋은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 와주셔서 영광이죠. 제가 듣기로는요, 네. 8.15 참 귀에 딱 쏙쏙 이제 박히는데 815가지의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왔는데요. 그건 아닌가요? 뭐 거기에도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근데 뭐 사실은 네. 그냥 8.15라는 거는 좀 쉽게 기억될 수 있는 브랜드 네. 어떤 네. 네이밍적인 요소? 그냥 네. 별 의미는 없습니다. 태극기는 아니시고요? 네,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저 고모님 저희가 참고 자료 사진을 보니까 짐 로저스하고도 아주 친하게 찍은 사진이 있으시고. 짐 로저스하고 이제 저기 전주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포트폴리오가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좀 팁을 얻으려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닥터체, 포트폴리오는 짜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요? 짐 로저스, 당신이 제일 잘하고 제일 좋은 그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왜 이것저것 깔아놓고서 무슨 위험을 회피한다고 그러냐. 한 가지를 잡아서 거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계 어디에서든지 일어나는 일은 먼저 할 수 있게 그렇게 네트워크 했을 때 투자에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울림이 있어갖고요. 지금 한 가지 주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주식인지는 안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뵙기에는 되게 인생을 아주 즐겁게 즐기시면서 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쿠드롱. 네, 당구 세계 1위입니다. 근데 한번 같이 쳤어요. 그래요? 네, 저는 잘 못 치는데 15분 동안에 27점을 치더라고요. 27대 빵으로 해서. 근데 굉장히 당구를 쉽게 치시는데 저도 좀 당구를 잘 쳤으면 하는. 골프 치세요? 약간이요. 네. 치다가 말았죠. 근데 이제 골프 치면요, 저는 몸이 아파요. 한쪽으로만 운동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 당구를 하니까 진짜로 요새 아주 거기에 좀 심취돼 있습니다,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네. 글로벌 여러 가지 경제 정치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그 변수로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11월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11월 3일날 그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판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세계 경제.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지난 3월로 돌아가면요. 3월 달에 바이든이 이렇게 대선 후보로 약진할 거 우리 생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앞으로 한 70일 남았는데 70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게 사실 가장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지금 다 여러분들 계속 트렌드를 쫓아오시고 있겠지만 최근에 전당대회를 양당했죠. 근데 그 이후에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격차를 확 좁혔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스포츠 베팅 하는데 몇 프로 차이 난 것 같습니까? 글쎄요. 0.5 났어요. 박빙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DC 정계에서는 최근 30년간의 가장 치열한 대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저께 나온 지지율이죠. 에머슨 대학에서 나온 것은 49대 47, 오차범위 내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요번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합주 6개의 경합주에서 이제 판단이 날 거라 그러는데 제일 큰 대의원수를 갖고 있는 플로리다에서 지금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증시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방 변수냐 상승 변수냐 하는데 JP 모간이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냈죠. 트럼프의 재선을 대비하라. 근데 더욱 재밌는 건요. 증시하고 말씀을 드리면 8월 달에 S&P 500이 상승으로 끝나는 해에 있던 선거에서는 다 여당이 이겼습니다. 이번에 7%로 지금 상승을 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향후 3개월 동안 상승세에 장이 쓴다면 그것도 항상 여당이 이겼고요. 네. 그래서 월가의 속설대로 한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는데요. 지금 뭐 요번 달에 9월 29일부터 이제 대선 토론회가 시작하는데 진짜 트럼프의 막말과 그다음에 바이든의 실언이 이제 아주 세게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일 그다음에 15일 뭐 20일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사실 근데 가장 미국에서 토론에 관심을 쏟는 것은 10월 7일 날 있는 부통령 간의 이 토론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아. 그게 재밌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워싱턴 DC하고 전화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요번에 이제 바이든이 78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다른 대통령보다는 높잖아요. 그렇죠. 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부통령이 지금 해리스 의원이단 말이죠. 근데 그 백인 주류사에서는 아시아계, 흑인, 그리고 여성, 거기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굉장히 그런 분야에 그러니까 정책 대결은 없어지고요. 그런 뭐 지역적인 인신공격, 흑색선전이 지금 난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부통령 간의 이 뭐 토론회고요. 사실 펜스 부통령이요, 변호사 출신이죠. 말 잘해요. 몇 번 뵀는데, 근데 더욱 놀라운 건요, 펜스 부통령 전직이 뭔지 아세요? 뭐죠?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였어요. 말을 참 잘하세요. 근데 해리스 의원, 부통령 후보도 거의 뭐 싸움딱이거든요. 사실 부통령 간에. 그게 재밌겠네요. 네, 그거 재밌고요. 그것으로 아마 많은 표가 움직이지 않겠냐. 토론회 자체로는 잘 5대 0으로 트럼프가 이길 것 같고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낸시 펠로시가 뭐라 그랬냐면 토론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토론회를 좀 여러 번 더 열자. 그럼요. 여러 번 더 하고. 주장하는 거고, 이쪽은 좀 피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10월 15일, 10월 20일 이 후보 간에는 딱 2번 있는 건가요? 3번이죠. 9월 29일 날이 첫 번째입니다. 아, 9월 20일까지. 9월 29일 날, 그다음에 이제 10월 7일 날 뭐 이래서 이제 쭉 가고요. 사실 대선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9월 20일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9월 20일 날이 그 말썽 많은 우편 선거 용지가 나가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11월 3일까지 이제 찍어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은 9월 20일 전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증시라든가 경제에서 제일 지금 중요시 보는 게 20일 전에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죠. 9월 15일 날 FOMC가 열리는데 요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뭐 조금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9월 15일 FOMC에서는 저는 이런 말을 계속 쓰고 다닙니다만은 지금 제롬 파월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9월 15일 날 경기 부양에 대한 굉장히 뚜렷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 9월 20일부터 그것이 반영이 된 우편 투표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백신 치료제는 11월 3일 전에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울렀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조금 유리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우편 투표에 관해서 지난번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한 어떤 불공정성을 언급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편 투표라는 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거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지자율로 보면 67%의 바이든의 67%는 우편 투표를 하겠다. 지금 완전히 갈렸습니다. 완전히 갈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고 우편 투표에서는 져서 이것이 합해져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도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고요. 사실 11월 3일 날이 대선 날인데 그날 우편 소인만 있으면 유효하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3일 날 우리 저녁에 이제 밤새서 개표부 상황 보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개표 방송 한 7시, 6시, 네. 7시서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출구조사부터 쫙 나오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바이든이 좀 뒤지는 것 같아. 그럼 빨리 나가서 안 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우표에다 할 수도 넣으면 있습니다. 그것도 표로 계산이 된다. 네, 소인이 찍히거나 3일 후에 이 우편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아주 뭐 이거 부정선거니. 근데 저번 때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현장 투표도 하고 우편 투표도 한 게 한 1000명 정도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벌되면 이거는 진짜 뭐 트럼프 표현으로 하면 사기가 아니냐. 뭐 근데 그런 우편 투표 제도 뭐 그날의 어떤 소인 날짜만 찍혀 있으면 유효하다. 이거는 이번에 만든 법인가요? 아니면 원래 전통적으로? 원래 있었고 요번에 이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지금 이제 주소지를 바꿨거든요. 본인은 또 우편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불복 선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불복 선언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안 나가요? 방을 안 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뭐 이런 정무적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이 암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로저 스톤. 사면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2016년에도 그 전 선거에서도 굉장히 이제 선거에 총참모장을 했는데 이분이 다시 아무 고수의 이 세계 아주 마술사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요번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영사관 폐쇄한 게 그분 이 사면받은 후 첫 작품이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거의 그 수준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을, 그러니까 지지파들을 끌어모으는 그렇죠. 이벤트에 되게 강한 거군요. 대단한 제가고요. 뭐 이제 이거는 뭐 격가지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1946년생이거든요. 네. 지금 1920년도생에서는 대통령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1950년대생에서도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근데 특정 연도인 1946년도에는 대통령이 벌써 3명이 나왔어요. 그래요? 부시, 클린턴, 그 다음에 트럼프가 같은 해에 태어나요. 아니 그 부시 대통령은 좀 이해가 되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자꾸 젊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한참 전에 했죠. 근데 동갑이네요. 동갑이에요 다.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이제 후보를 낼 때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젊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케네디, 네. 오바마, 네. 클린턴 뭐 이런 사람들이 젊은 이미지로 나왔는데 이번엔 두 분 다 좀 연로를 해갖고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진짜 이거는 이 언론에 잘 안 나오고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영부인들의 전직 그 직업이 굉장히 재밌죠. 뭐죠? 모델. 두 분 다 모델을 했어요.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 질 바이든도 모델 출신입니다. 학교 선생님 하다가 모델 하다가 다시 학교로 오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8.15 머니톡에서나. 뭐 재밌습니다. 네. 근데요,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그 아까 주요 경합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던 그 표를 지지해줬던 그 농민들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1차 미중 무역 협상에서 그 중국이 사주기로 했던 그 무역 농산물에 대한 그게 이제 실행이 돼야 이쪽에 이제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중국이 지금 뭐 20몇 %밖에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요 2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2년 안에 2,500불어치를 사주면 2,500억 불어치를 사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계약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거 끝난 후에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뭐 이거를 2,500억 불을 지금 다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선물 지수를 보면은 지금 다시 중국의 돼지 농장이 다시 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농장이요. 농장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두 선물 같은 게 지금 뭐 대박 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농산물의 이런 교육 조건을 합의된 숫자를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역시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패권을 어떻게 뭐 갖느냐.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이 이제 무너져야 되는데 뭐 이 우리만 한국만 지금 뭐 골치 아픈 거죠.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국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면은 자기네 편 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근데 올 때 뭐 선물도 좀 가져오지 선물도 갖고 오겠죠. 선물도 갖고 오면은 또 이제 뭐 그거 갖고 시비를 해야 되고, 야 정말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진짜 지혜로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일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 그러면 그런 일각의 시선은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무의미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농민들, 네. 그 중국이 농산물을 빨리 그 집행을 하지 않아서 저 트럼프 대통령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조금 초조해야 한다. 빨리 이게 사가면 이 스윙 스테이트 그 농민들의 이 그 트럼프 지지에 대한 그 네. 표심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거는 뭐 계속 이제 푸시라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수확철인데 사실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지금 우리에게 닥쳐올 것 중에 하나가 식량 위기거든요. 왜냐면 3월 달에 이게 발병이 됐지 않습니까? 3월 달에 발병돼서 유럽에는 동유럽에서 한 30만 명 정도의 농민들이 와서 모내기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네. 중국이 전혀 뭐 할 수가 없었죠.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굉장히 지금 농산물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수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요번에 뭐 미국식 재난지원금에 엄청 갖다 줬습니다. 농민들한테.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잠식이 될 텐데 어차피 이제 백인 그다음에 블루 칼라를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은 뭐 로저 스톤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폭력적인 시위 거기에 대한 백인들의 이 반발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캐치플레이스가 Law and Order, 법과 질서. 이것은 자기네 집토끼를 모으기 위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때 일단 중국과 미중 전쟁은 사실 지금 여기서 교착 상태로 11월까지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 가는데 사실 바이든이 중국하고는 좀 더 친하죠. 네. 바이든의 아들이 사실 중국인민은행에서 13억 달러를 받아서 회사를 차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바이든이 또 중국 시진핑의 이런 성과에 대해서 뭐 텔레비에서 크게 한 것들 뭐 그거 요새 이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바이든이 되면 그럼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거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화당이 더욱더 미국에서는 보호무역지를 자기네 강령으로 갖고 있었던 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는 방법은 다르죠. 트럼프는 뭐 갖다가 이제 지환지투로 때리는 거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됐을 때는 연합 동맹을 만들어서 여러 나라를 해서 중국을 누르겠다 이런 거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 이거는 뭐 계속된다고 보입니다. 네. 그 통계적으로 봐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화당 쪽이 더 수월하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땐 더 힘들었다는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소위 말하는 뭐 내고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만 이득을 주면. 네, 뭐 주거니 받거니인데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이거는 밑에서부터 모든 회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도 좀 불편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네. 가장 취약점이 중국의 인권을 물고 늘어지면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답이 없고요. 네. 지금 뭐 제가 이제 트럼프 캠프에 있는 분들하고 몇 분들하고는 정기적으로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자기네들이 자신 있다 이거죠. 중국이 지금 나라가 통일된 나라가 분리됐다 통일됐다 이런 과정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지금 분리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글로벌 여기에서 아니죠. 중국 자체로 중국이 통일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은 통일됐다가 나라가 분열됐다가 다시 통일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는데 이제 흐름이 중국도 분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만 대만을 일국 양제에서 뺄라 그러고 홍콩을 뺄라 그러고 위구르 뭐 이런 데가 이래서 중국을 쪼갤라 그러는 이거는 미국 쪽의 생각인 미국 거죠? 쪽에서의 지금 그것을 자기네들이 한번 쓰면 중국은 무력화된다. 뭐 등등의
뭐 많은 시나리오들이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그럼 이제 다시 대선으로 돌아오면 그 지금 그 바이든 후보 측에서 이제 대선 TV 토론을 자꾸 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쪽에서 공격하는 게 치매에 걸렸다라는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럼 바이든 후보가 실제로 어떤 그런 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말투가 어눌한 거를 갖다가 치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아, 원래 말 실수를 그걸 이제 치매로 몰아붙이는 거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말 중에 가장 지금 뭐 사람들이 진짜 뒤로 넘어졌죠. 이런 얘기했어요. 흑인 사회는 히스패닉 사회와는 다르게 다양하지 못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다양함을 흑인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듣고 보니까 그러면 흑인 커뮤니티는 그럼 단순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고요. 요번에 며칠 전에는 그 커너셜하고 요번에 그 총사건 난 데를 네. 갔는데 뭐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청중 몇 명이 이제 자리를 뜬 거예요. 그랬더니만 거기다 대고 저분들이 자리를 뜨고 있는데 이제 농담을 한다고 한 거죠. 나를 총 쏠라고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분 싸된 거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뭐 2달 전에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을 뭐 집 앞 가서 뭐 얘기를 한 거. 예. 그다음에 오바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난 부분. 그다음에 맨 처음에 대선 출정식을 하는데 그때도 실수를 하죠. 상원의원 출정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선 후보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걸 모아서요. 지금 또 트럼프는 계속 그것만 틀고 있습니다. TV 광고로 네. 캠페인하겠네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양당에서 나온 정책 정강을 보고 좀 우리는 어떻게 대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될 시기인데 누가 더 흑색 선전을 많이 하냐 지금 그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미중 문제라는 큰 화두도 있지만은 그 산업 섹터로도 보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렇습니다. 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 주주 분들은 바이든이 되기를 응원하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테슬라 주주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빠입니다. 아, 그래요? 트럼프 굉장히 지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가 지금 트럼프가 좀 약한데 텍사스에다 공장 짓는다는 것도 다 트럼프랑 의논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양당 후보들이 지금 뭐 보면은 굉장히 정책이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들이 지금 신재생 환경이고요.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는 나왔고 바이든은 다시 들어가고 싶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이거 다음번에 한번 불러주시면 이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신재생 에너지가요 지금 모든 게 다 수소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감지를 하셨을 거예요. 네. 자, 해상 풍력, 뭐 태양광 이 자체로는 우리가 충분한 이 전기를 공급 못 받는 걸로 다 벌써 모든 나라가 지금 뭐 이 판단이 끝났습니다. 근데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데 해상 풍력하는 게 갑자기 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해상 풍력을 해서 나온 전기로 밑에 있는 바닷물을 수전해서 거기서 수소를 갖고 와서 그거를 운반한다 이거예요. 해상 풍력을 하면요. 해상 풍력한 것보다 더 돈이 들어가는 게 해상에서 송배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수소 경제로 모든 것들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굉장히 여름인데 이거는 두 발자국 지금 뒤처져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수소 경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서 뭐 태양광 풍력 얘기하면요. 저 자리 끝에 앉으라 그래요. 자기네들하고는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소는요. 이 수소를 수전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수송하는 거, 그다음에 이걸 액화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괜찮아요. 그 세 가지에 다 특수한 기술들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수소 경제로 가는 길목에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앞으로의 패권 싸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 아시잖아요.
에너지를 가진 자 세계 금융을 지배한다. 이 싸움은 뭐 끝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잘 읽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짝은 더 나가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 인상은 당연하게 네. 현실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바이든을 좀 꺼려한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어쨌건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어느 쪽에 됐을 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할까요? 이제 바이든이 이제 법인세를 최고 높여서 12%를 가면 수익률이 5% 정도 지금 줄인다. 법인들의 예, 법인들의 그러면 수익이 이제 증시에서 수익률이 한 5% 정도 줄는다는데요. 누가 되든가 간에 증시를 지금 여기서 죽일 수는 없거든요. 이 많은 유동성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증시에는 항상 친환경적인 뭐 정책을 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모든 경제학자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유동성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의 화폐 가치가 미래 화폐 가치보다 좋을 때는 해칭하는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주식시장. 그래서 주식시장을 뭐 지금 이 우상향 트렌드를 꺾으려는 정책은 낼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서 누가 되든 간에 증시는 계속 간다. 증시에서 원하는 건 누가 되든지 상관 안 할 테니까 유동성이나 더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V자 반등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은 U자 반등을 원합니다. U자 반등이 돼야 계속 경기 부양책 나오고 돈 주고 하는데 V자 반등을 지금 싫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인플레가 이렇게 너무 높이 발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금리가 인상이 되든 아니면 어떤 그렇죠. 유동성을 축소하든 부정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버블닷컴하고 지금하고 이제 뭐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하고 다른 거는 닷컴 버블 때는 어떠냐면 바로 너무 인플레가 오고 이러니까 완전히 시장을 뭐 긴축 정책으로 바로 돌았잖아요. 그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한 2년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 로빈훗도 행복하고 우리 동학개미들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수급이나 뭐 악재에도 잘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이런 경기부양책이 좀 늦어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 최근 3일 동안에 미국 증시가 지금 뭐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반토막이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 10%대 하락했죠. 그거는 뭐 딱 하나죠. 공화당, 민주당이 미니 경기부양책을 하원에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향들이 돈이 안 나오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조금 뭐 이 중독성 있는 약을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동성이 조금 더 있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아마 9월 말이면 판가름 날 겁니다. 왜냐하면 9월 말이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이 담겨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9월 말쯤에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증시에 뭐 플러스가 될지 뭐 마이너스 될지 그러니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중요한 변곡. 그래서 9월에 이벤트가 많아요. 9월 15일 날 FOMC, 9월 23일 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그 다음에 9월 30일 이 종료가 되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9월 달엔요 그냥 현찰 갖고 있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변동성이 너무나 심해진 장이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